디자인 스킨을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사실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스킨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를 사실상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언어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스킨을 수정한다. 이건 약간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운영자이지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는 아닌데 또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스킨을 수정할 때 사실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우리 스킨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을 잘 모르시는 부분. 영역을 잘 모르시는 부분과 이 영역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만 아시면 나 위에 고치고 싶은데 그럼 거기를 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에 HTML, 뭐 CSS 뭐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건데 그걸 안다고 해서 스킨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킨을 구성하고 있는 이 레이아웃의 전반적인 영역,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가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실상은 CSS, HTML 언어를 조금은 알아주셔야 된다. 아니면 규칙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네,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현존하는 모든 회사의 솔루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파워포인트와 같이 우리 그냥 뭐 색감 바꾸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킨의 구현은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 스킨이라고 한다는 게 여러분들 단순히 디자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고동물 디자인 스킨은 크게 HTML과 CSS라고 하는 것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킨은 단순하게 그냥 색상, 뭐, 그 테두리, 글씨 크기, 요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눌렀을 때 이동하는 형태, 뭐 클릭했을 때 빵 하고 나타나는 팝업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스킨이라는 영역 안에 구현이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HTML은 여러분들 구조, 공간, 레이아웃 이라고, 네, 제가 표현을 드립니다. 구조, 공간, 레이아웃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우리 눈에는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페이지로 보이잖아요.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런데 철저하게 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공간이 테두리가 투명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쌓아 놓는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쌓아서 레고처럼 이렇게 껴 맞춰 놓으면 얘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공간인데 우리 눈에는 하나의 페이지로 보이는 거죠. 이건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나 기타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바로 HTML 언어로 분리가 문서화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HTML 언어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 공간을 꾸미죠. 자, 꾸밀 때, 나는 이 공간의 테두리를 빨갛게 할 거야. 바탕 색깔은 노랗게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꾸미는 것이 바로 CSS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눌렀을 때 이동하고 마우스 올렸을 때 색상이 바뀌고 어떤 동작적인 부분들을 관할하는 언어가 바로 이 JS 스크립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고 불리는 이 언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진 게 바로 디자인 스킨입니다. 그럼 벌써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 머리가 약간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또 보다 보면 할 수 있다. 또 이런 느낌이 또 드실 수가 있어요. HTML은 사람으로 따지자면 뼈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자료에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뼈대이고요. CSS는 옷이라고 생각하세요. 모자를 쓰고 옷을 갖춰 입고 가방을 들고. 자, 갖춰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 되죠. 네. 입은 이유가 우리 외출하기 위해서잖아요. 밖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JS 스크립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만든 것이 바로 스킨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스킨 페이지 오면 그 디자인 관리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아마 폴더 형태로 구조되어 있는 이런 디렉토리 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쳐 있는 게 바로 네. HTML 문서이고요. 질문 주셨던 것처럼 카테고리 페이지 수정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어떤 페이지도 수정이 안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네, 다만 수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공부하셔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뿐이지 저희는 여기 보시다시피 페이지를 모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상품은 상품 페이지, 상품에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 메인은 메인 페이지. 근데 여러분 상품도 페이지가 되게 다양해요. 상품 상세 페이지도 있고요. 상품 리스트 페이지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카테고리 페이지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카테고리란 이름으로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CSS 여기 노란 색깔 보이시죠? 요게 바로 CSS 꾸며주는 모든 규칙을 바로 이 CSS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스크립트라고 보여지는 요 핑크 색깔 보이시죠? 요게 바로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언어를 다 모아놨어요. 요게 다 이렇게 제공은 해드려요. 그러니까 못 고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못 찾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처음 만들어 놨을 때 이렇게 스킨을 만든 사람이 이 이름에 의해서 이것도 다 장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어느 규칙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만 찾아가서 볼 줄 안다면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다 고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스킨 수정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어서. 네. 스킨 레이아웃 보도록 할게요. 메인 페이지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메인 페이지는 크게 여러분들 상단 메인 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단, 네, 그리고 본문 영역. 우리가 흔히들 헤더, 푸터, 그리고 바디라고 불리웁니다. 네. 어떤 언어인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상단은 로고나 메뉴 검색, 로그인, 이런 어떤 그 카테고리, 이런 어떤 중요 기능들이 묶여 있는 곳이 상단 영역이고요. 하단은 쇼핑몰 정보, 네, 그리고 고객센터도 노출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이게 하단 영역에 이렇게 묶여 있고, 본문은 상단과 하단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다 본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가 있죠. 양쪽 날개가 있어요. 스크롤 영역이라고. 네. 기본 스킨 보시게 되면 요 두 아이가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메인 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A, C, D, E. 그러니까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 가볼게요.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까지가 도대체 상단 영역일까? 상단은 그래도 대부분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하단은 그러면 여기 있는 하단일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수 있거든요. 요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상단과 하단 그리고 양쪽 따라다니는 요 날개 스크롤 영역은 어느 페이지를 가도 쫓아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게 메인 페이지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로그인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로그인 페이지. 자, 상단 영역 따라오죠. 좌측 스크롤도 따라오죠. 그쵸? 그리고 하단 영역도 따라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어렵지 않으세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 보세요. 이건 제가 기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료 스킨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매하시거나 다른 스킨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른 페이지 이동해 보세요. 메인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 이동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단 영역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크롤이구나. 그리고 하단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나는 이 회사 소개를 뭐 다른 걸로 좀 바꾸고 싶어. 어디를 가셔야 된다? 하단 영역을 가셔야 된다. 네. 또는 네. 이 검색창 영역에 요거 뭐 테두리 바꾸고 싶다. 어디 가셔야 된다? 상단 영역 가셔야 된다. 이 스크롤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왼쪽 스크롤 영역 가셔야 된다. 자, 상단과 하단, 우측 스크롤 제한 나머지 메인은 본문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요것들은 다 이 이름입니다. 얘는 회원가입 페이지예요. 자, 얘는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됩니다. 자, 그럼 디자인 스킨 레이아웃 설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기본 레이아웃 설정, 바로 이 기본 레이아웃 설정은 메인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측면이 하나 더 있네요. 이 측면은 제가 그냥 흔히들 깍두기라고 부르는데 케바케입니다. 어디에선 보이고 어디에선 보이지 않아요. 바로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 가볼게요. 자, 스크롤 옆에 하나가 더 붙죠? 요런 아이들이 바로 측면이다. 네. 회원가입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쵸? 이쪽 메인을 제외한 좌측만 보일 뿐이지 고객센터 볼게요. 하나 더 보이죠? 바로 요런 아이들이 누구다?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페이지라고 불리우는 곳이 바로 HTML 문서입니다. 거기를 가서 우리가 뭔가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문서를 꾸며주는, HTML 문서를 꾸며주는 CSS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스크립트가 부여된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1시간 안에 끝낼 상황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미리 샘플 사이트인데 여러분 여기 봐주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나 여기 밑에 요거 광고주 유문이 요거 나 안 보이고 싶은데 나 여기 회사 소개 안 보이고 싶은데 이거 진짜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면 회사 소개 나 필요 없거든요.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저기 기본 설정 가서 보시게 되면 회사 소개가 뭐 보임 안 보임 노출 미노출 이렇게 기능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 요 부분을 네, 어, 소스로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역은 바로 어느 영역일까요, 선생님들? 네, 하단 영역입니다. 어느 페이지로 이동해도 함께 따라다니는 영역이 상단, 하단, 네, 좌측, 우측 스크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네, 디자인 스킨 레이아웃 설정에서 네, 보이시죠? 하단 영역에 편집하기를 들어갑니다. 편집하기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요 언어에 의해서 우리 눈에 바로 이제 요렇게 보이는 거죠. 자, 회사 소개 한번 미노출 시켜보도록 할게요. 미노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석이라는 겁니다. 주석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쇼핑몰에서 가끔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요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느낌표하고 꺽쇠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 태그냐면 언어냐면 그 쇼핑몰 화면에는 노출이 안 돼요. 노출은 안 되지만 관리자에서는 보여지게 하는. 그래서 관리자 여러분들한테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보이실 수 있으세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여질까 모르겠네요. 여기 보이세요? 멀티 상점 선택 이런 거. 이런 게 바깥에 보이면 안 되죠. 그쵸? 네. 아니면 이건 지우지 마세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네. 제가 상단 들었더니 카테고리 보이시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리자분에게 안내가 나가는 내용을 작성할 때 주석이라는 요 기능을 이용하거나 또는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 기능을 잠깐 멈추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프론트에 안 보이는 용도로 활용하니까 이 기능을 잠깐 멈추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회사 소개 보이세요? 네, 사실 원래 천천히 수업을 하려면 이 LI가 어떤 것인지 또 천천히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규칙을 먼저 보자면 여기 LI로 하는 태그에 슬래시 LI로 요 한 줄 보이시죠? 요 한 줄에 의해서 회사 소개가 노출되거든요. 근데 안 보이고 싶어 하시면 이 앞에다가 여러분 요렇게 뒤에다가 땡땡 요렇게 넣어주시죠. 그러면은 이 회사 소개가 갈색으로 바뀌어요. 이 갈색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동일하죠? 갈색으로 바뀐다는 의미는 요거는 외부에 노출이 안 된다. 잠깐 기능을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장하고 이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안 보이시죠? 네,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래 있던 기능을 안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요거는 화면을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자, 아이고,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소스 보는 방법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쇼핑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나 그 위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그 스킨 쪽으로 가서 디렉토리를 다 뒤져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너무 어렵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검사를 누른 다음에 제가 했던 방식처럼 네, 이 위치에 마우스를 올려서 요 그 CSS나 HTML 뭐 스크립트 구성하고 있는 요 영역, 위쪽 부분은 HTML 영역, 이 문서 영역이고요. 밑에 부분이 바로
요 버튼, 예를 들어서 로그인 버튼이라고 해볼게요. 이 버튼을 구성하고 있는 CSS 영역인데, 더 쉽게 얘기하자면, 사실 HTML 영역보다도 여러분들 색깔 바꾸고 싶어, 색상 바꾸고 싶어, 안 보이게 하고 싶어, 바로 이 CSS 영역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페이지 기준으로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 로그인의 마우스 버튼 올려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이렇게 이 버튼을 꾸며주는 꾸밈 CSS 언어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요. 그럼 이 언어들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member.css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어떤 숫자가 막 나온 다음에 땡땡하고 24 있어요. 요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member.css 파일로 가세요. 그리고 24번째 줄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요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치시면 돼요. 이런 의미예요. 자,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입금 계좌 정보 보이시죠? 나 이거 안 보여주고 싶은데, 저번 클래스 때 한번 어느 분이 물어보셨던 것 같으세요. 계좌 정보는 등록은 하고 고객이 선택하게 하고 싶은데 바깥에 노출하고 싶진 않다. 구매한테만 노출하고 싶다. 앞에서처럼 이 주석으로도 막을 수 있는데, 다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에이전시에서 만든 스킨에는 주석으로 막는 경우보다 디스플레이 넌이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는 일반적으로 나 분명히 등록했는데 안 보여요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검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검사 누르시면 네.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 여기 화살표 하나 보이실 거예요. 요거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영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 HTML 쪽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영역 잘 봐주세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때 요 영역의 위에 여기 뱅크 인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이 영역을 다 잡고 있는 이 부분을 오른쪽에서도 왔다 갔다 해도 왼쪽에도 이렇게 영역이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이 영역 맞나? 이런 느낌 드시면 다시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앞에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를 한번 꺼보세요. 이렇게. 끄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제 쇼핑몰에 반영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여기는 미리 보기처럼 한번 네, 보고 가는 곳입니다. 아, 여기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바로 오른쪽 보십니다. layout.css 숫자 길게 나오고 땡땡 387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앞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layout.css 파일로 가세요. 그리고 387번째 줄로 가세요. 요 의미입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관리자 페이지 오셔서 이번에는 CSS잖아요. 여기는 HTML 제가 페이지 문서라고 말씀드렸죠. CSS 문서로 가십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CSS 문서 어디 있죠? 여기에 있어요. 폴더가 지금 접혀져 있어서 그렇지 클릭하시면 주르륵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layout.css였죠? 분명히 있습니다. layout.css 한 번 더 클릭할게요. 있으시죠?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 layout.css 문서에 굉장히 많은 꾸밈 언어들이 규칙으로 들어있고 387번째 줄은 바로 여기 줄 번호를 의미합니다. 왼쪽. 네, 조금 많지만 387번째 줄로 갑니다. 쭉 가주세요. 네, 가셔서 쭉 가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나요? 387번째 줄 여기. 네, 여기. 뱅크 인포하고 여기 요거 387번째 줄. 요 부분이 가로로 나열돼 있죠? 여기서는 세로로 나열돼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화면 조금 키울게요. 자, 이 꺽쇠 부분이 바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쵸? 이 꺽쇠 바로 앞쪽에 이렇게 한번 제가 작성해 볼게요. 디스플레이는 뭐 노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하고 땡땡. 잘 보시면 규칙이 돼 있죠. 뭐는 땡하고 명령 같은 게 나와 있고 뒤에 세미콜론. 그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none 하면 그리고 뒤에 세미콜론. 이게 규칙이에요. CSS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뭐 이걸 만약에 지우신다. 네, 안 됩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규칙을 따라가 주셔야 돼요. 자, 요거 버튼, 야, 요 영역, 나 디스플레이 안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앞에서도 안내드렸다시피 에이전시에서 대부분 요거를 되게 많이 쓰세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넌을. 예, 그래서 보실 줄 알면 얘 지우면 되는 거거든요. 얘 지워버리면 다시 노출되실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장합니다. 보이시죠? 오른쪽 상단에 디자인 페이지 저장하시면 네, 입금 계좌 정보 안 보이죠? 미돌출 처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석하고 간단하게 우리 디스플레이 넌 가지고 네, 미노출 처리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스는 지워버리시게 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마진과 패딩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세요. 마진과 패딩. 바로 여백입니다, 여백. 우리가 여러분들 배너와 배너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쵸? 그리고 윗배너와 밑에 배너, 움직이는 배너와 밑에 영역, 그러니까 머릿속에 잠깐 그려주세요. 제가 화면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위에 움직이는 배너와 베스트 상품 진열 영역이 약간 간격이 벌어져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여백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마진과 패딩이라는 여백을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사실상 조금 여백을 조금 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줄이고 싶은데 이거 너무 좀 좁아 보이는데 좀 넓히고 싶은데 마진과 여백이 바로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마진과 여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 나중에 영상으로 요거 한 번씩 봐주시고 우선 마진과 여백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얘하고 요 배너하고 요 사이가 너무 좁아 보인다. 또는 요 움직이는 배너하고 여기 사이가 너무 좁아 보인다. 이거 좀 간격 좀 못 늘리나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이 간격. 볼게요. 자, 그러면 네, 소스를 보러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고치러 가야 되면 고치러 가야 될 곳이 어딘지 확인하러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굉장히 그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자, 우선은 이 공간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검사 눌러주세요. 검사. 자, 검사 우선 딱 누르신 다음에 해제가 됐잖아요. 다시 요 화살표 포인트 하시고 여기 공간으로 가주세요. 공간 이렇게 공간 가주시고 이렇게 가주시면 이렇게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공간 가주시게 되면 그냥 딱 봐도 여기 밑에 마진하고 패딩이 보이세요. 엄청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셔도 마진과 패딩은 정말 많이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마진급 패딩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제가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라고 하시는 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클릭 해보시면 얘가 어디를 의미하는지 지금 이 공간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모르시잖아요. 눌러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배너 한번 볼게요. 이 배너에 요 부분에 이렇게. 자, 이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점점 확장해서 이 영역을 왼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요 마진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또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바로 위에 움직이는 배너의 영역이 잡혔네요. 여기 밑에 바로 여기 보이시죠? 마진이 0070.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화면 봐볼게요. 0070. 이게 바로 상우하좌 시계 방향의 여백값입니다. 아까 0070역이죠. 그러면 움직이는 그 배너를 기준으로 0, 여기가 70. 그러니까 움직이는 배너와 밑에 사이의 공간이 70만큼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0이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마진과 패딩도 알아야 되고 요 시계바퀴 방향으로 읽는 법 그리고 마주보는 여백이 같을 경우에 생략해서 이렇게 두 개만 나와 있으면 분명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해서 작성하기도 한다. 요거까지는 좀 참고를 해주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 움직이는 배너 기억하시죠? 0070. 밑에가 70만큼 띄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가 70이에요. 이 주황색 공간이. 좀 더 늘리고 싶다. 여기 미리 보기지만 한번 할 수 있습니다. 70을 여러분들
제가 150으로 해볼게요. 늘어났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진과 패딩의 개념을 아시면 스킨 구조 자체에서 간격을 넓히고 줄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쉬운 개념일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진과 패딩 요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 가서 고치시면 되냐? 메인 페이지, main.css 파일에 7번째 줄에 가면 아까처럼 바로 요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70인 여백을 네, 바꾸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진과 패딩의 개념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원래 이 스킨에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콘이 이건 스킨마다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요 아이콘을 나는 좀 바꾸고 싶다. 우리는 블로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아이콘으로 좀 바꾸고 싶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지인 것 같아가지고 딱 보고 배너 관리 갔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네. 요게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스킨에서 여러분들 배너 관리에 왔는데 절대 안 보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건 저희 무료 스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에이전시에서 구매하신 스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럴 때 바꾸고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러분들 이 웹 FTP의 이미지가 저장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이미지가 등록되어 있는 위치를 가셔야지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검사 들어가십니다. 자, 바로 보여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볼게요. 바로 보이죠? 자, 이미지 src는 이미지 태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미지 불러오는 태그, 이미지 불러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자, 어디에 이미지가 있냐면 데이터 슬래시 스킨. 자,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여러분들 바로 웹 FTP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 무조건 보인다? 어디다? 웹 FTP다. 그런데 만약에 저 주소가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곳이다 라고 하면 이 이미지는 여러분 다른 이미지 호스팅사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렇게 그냥 슬래시 데이터, 이거는 우리 FTP, 관리자 FTP에서 볼 수 있겠구나,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슬래시 스킨 슬래시 프론트 슬래시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요 경로를 따라가셔야 돼요. 요 경로.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올리시면 보이시죠? 네. 데이터는 바로 웹 FTP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킨 슬래시 프론트 스킨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FTP 가셔서요. 딱 보시면 바로 여기 데이터가 나와요. 네, 예, 웹 FTP입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네, 이걸 또 사실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시만요. 저도 어떻게 하냐면, 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복사합니다.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메모장 같은 데다가 네, 저도 이렇게 띄워놔요, 선생님들. 네. 네,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저도. 이렇게 띄워놔서 FTP랑 나란히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 데이터는 제가 웹 FTP라고 말씀드렸죠? 스킨 찾아갑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폴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ABCD 순서예요. 네, ABCD 순서기 때문에 스킨, ABCD 순서대로 가면 밑에 있죠? 스킨 클릭하세요. 자, 프런트 있죠? 그대로 따라가세요. 퓨어 있죠? 네, 복사하면 C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퓨어. 그다음에 이미지, IMG 이미지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아이콘 있습니다. 아이콘 따라가 주세요. 아이콘 있죠? 그리고 ETC 기타 보이시죠? 기타. 그리고 이제야 아이콘 슬래시 부터 슬래시 인스타.png라는 이미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동일한 이름인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 아이콘 부터 여기 인스타 보이시나요? 네. 요거 이렇게 클릭하면 보이시죠?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경로 주소를 네, 바로 어느 페이지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어느 영역일까요? 하단 영역에 이 주소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제가 주소 복사해 볼게요. 주소 복사해서 이 이미지가 있는 경로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요거 동일하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하단 영역 HTML 그 문서 어느 곳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 이미지 아이콘 딴 걸로 바꾸고 싶은데. 자, 다른 걸로 바꾸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추가도 하고 싶으실 수 있고, 이미지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실 수도 있으시죠. 여기는 여러분 FTP, 웹 FTP는 이미지 저장 공간입니다. 화면 잠깐 볼게요. 네, 웹 FTP는 고도물 솔루션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변경할 배너 이미지 파일명과 확장자를 변경하기 전과 동일하게 사이즈와 확장자 이름까지 동일하게 네, 인스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일하게 요 이름으로 확장자 동일해야 합니다. 확장자가 다르면 다른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이즈도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 공간 안에 덮어쓰기 합니다. 왜 여러분들도 그 사진 찍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에 이렇게 저장하려고 놓으실 때, 뭐 저장할 때 이름이 같으면 동일한 이름 존재합니다. 뭐 바꾸시겠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지만 다른 사진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확장자는 같은 이미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쓰기 하는 개념으로 하실 거면 이미지 그 이름과 확장자를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이즈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자체를 정해놨기 때문에 네, 정해놨기 때문에 어떻죠? 네, 이거보다 큰 사이즈 들어가면 삐뚤삐뚤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대로 활용하시려면 동일한 사이즈 보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 여기에 동일한 이미지와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확장자를 만들어서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파일 직접 선택. 여기까지 이 공간이죠. 파일 직접 선택하셔서 만든 아이콘. 네. 자, 요걸로 바꿔볼게요. 클릭하셔서 열기 하시면, 네. 중복된 파일은 자동 덮어쓰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쭉 가고요. 석세스 성공 메시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 쇼핑몰 가서 확인해도 아마 여러 번 이 페이지를 방문해서 보게 되면 아마 또 쿠키 때문에 안 바뀔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요거를 네, 엣지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바뀐 거 확인되시죠? 이럴 때는 쿠키를 지워주시고 방문자 페이지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로그아웃해서 들어오시면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스킨에선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 스킨, 저희 스킨. 요 탑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관리 메뉴에 없으면 바로 FTP에서 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상세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 상품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배너 하나 넣어놨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미지 추가하는 거죠.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들 없던 이미지 추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저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도 생각이 들어요. 네. 핵심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상세에다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들. 네. 요거 먼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요거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이동하셔서요, 여러분들, 새로운 배너를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쵸? 새롭게 우리 페이지에, 뭐, 그게 상세든 메인 페이지든 새롭게 배너를 노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배너 관리에서 배너를 등록해서 노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까처럼 웹 FTP에 집어넣고 주소 복사해서 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배너 관리에서 배너를 등록해서 노출하는 방법 해보도록 할게요. 총 9개의 배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스킨에 배너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배너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공식처럼 그냥 기억해 주세요. 배너 그룹 관리로 이동해 주십니다. 배너 그룹 관리에서 배너 그룹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배너 이미지의 성격, 특징에 맞게 묶음으로 관리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요건 너무 말이 어렵고 그냥 배너 그룹을 새롭게 등록하면 새로운 치환 코드가 생성된다. 자, 그럼 치환 코드가 무엇이냐? 시스템에 저장된 특정 정보를 불러와서 치환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다.
이 치환 코드는 이 배너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른 쪽에도 보셨잖아요. 진열 영역 이런 데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기능을 이 한 줄로 표현한 게 치환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히 배너 이미지 쪽에서는 배너 그룹을 만들어야 치환 코드가 생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새로운 치환 코드를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라도 배너 그룹을 등록해야 된다.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네. 배너 그룹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반 배너와 로고 전용입니다. 네, 로고는 로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배너를 두시면 되고, 배너 그룹에 상세, 배너, 이렇게. 이거는 사실 여러분 내부 관리용이기 때문에 아무 이름이나 작성하셔도 크게 관계없어요. 여러분 알아보기 쉽게 하시면 돼요. 그룹 등록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나 더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배너 그룹 간단하게 등록하고 이번엔 배너 관리로 이동합니다. 배너 관리 이동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배너 등록. 이제 배너를 등록해야 되겠죠? 네, 등록하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 배너 수정하는 화면이랑 비슷해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 천천히. 자, 등록하는 배너에 배너 그룹을 매칭해야 됩니다. 배너 그룹 선택하게 되면 여기 앞에서 우리 등록한 배너 그룹 보이시게 될 거예요. 배너 그룹을 선택하는 그 순간 바로 이 치환 코드가 나타나게 돼요. 이 치환 코드가 여러분이 노출하고 싶은 페이지 어딘가에 들어있어야 바로 이 배너가 노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너 이미지 설명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배너 이미지 찾아보기 하셔서 첨부하시고 링크는 생략하겠습니다. 등록 누르시게 되면 이제 배너가 하나 등록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등록했을 때 뭔가 치환 코드가 나오고 뭐 미리 보기 이런 게 나오면 얘는 절대로 혼자서 보여질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얘는 어딘가에 페이지가 노출돼야 돼요. 이 배너를 제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노출한다 말씀드렸죠. 자, 상품 상세 페이지는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상품이라고 있어요. 클릭합니다. 상품이라는 어떤 영역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그 모든 해당하는 페이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야 돼요. 네. 보시면, 네, 여기. 리스트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리스트는 말 그대로 상품 리스트입니다. 자, 바로 이 상품 상세 화면이 상품 상세 페이지예요. 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요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 여기에서 찬찬히 보시면서 조금 여러 번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선 상품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여지는 이번엔 줄이 더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거든요. 줄이 거의 1000단위가 넘어가는, 네, 굉장히 많은 이 언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상품 상세 페이지가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제가 여기 바로 구매 바로 밑에다가, 네, 배너를 노출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구매라는 글씨가 여기에 아마 노출이 될 거예요. 노출이 되는데, 네, 그럼 그게 바로 구매가 이미지인지 글씨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데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 여기 드래그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검사를 눌러가지고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들어간 걸 보이실 수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이 네모 버튼이 이미지로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안 보이겠죠. 네.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얘는 타이핑으로 들어가 있구나. 바꿔 말하자면 저 장바구니라는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찌마기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커서 아무 데다 놓으시고, 우리 찾기 아시죠? 컨트롤 F 하시면 여기 이렇게 서치가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 장바구니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이게 너무 줄이 기니까 다 찾을 수가 없죠. 하시고, 딱 엔터 하시면 쭉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상품 상세 정보 배송 안내. 요게 대략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네. 바로 요 탭을 여기를 의미하죠. 이 중간 어딘가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조금만 올라가 보면 되겠죠. 조금 올라가 볼게요. 네. 쭉 올라가서 관련 상품 이렇게 나오고 쭉 올라가서 네.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위치를 이렇게 보고 가는 것보다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여기 보이시죠? 장바구니, 찜하기, 바로 구매. 네, 여기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이 화면 좀 키울게요. 여기.
요거 하나에 의해서 장바구니 버튼이 노출되는 거고요. 요거에 의해서 찜하기 버튼이 노출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찜하기를 조금 장바구니하고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한번 제가 옮겨볼게요. 이렇게. 찜하기 지우면 이렇게 해버리면 찜하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지우게 되면 순서가 우선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순서도 한번 바꿔봤고, 네. 바로 구매를 제가 이름도 한번 바꿔볼게요. 구매하기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노출되나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등록한 배너를 여기 다음에다 노출하기로 했죠. 그러면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노출하나? 여기다 노출하나? 자, 이때 여러분 이 div라는 이 태그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데 div는 기억해 주세요. div는 디비전의 약자고 공간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요 박스에 보이지 않는 요 박스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 박스 다음에다 넣어야겠죠. 이 박스 안에다 넣으면 얘네들하고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네. 뭐 칸을 띄어넣는다든지 하는 그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아니면 얘네들의 규칙을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 넣으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잠시만요. 아까 등록한 배너 치안 코드를 복사할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우리가 타이핑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어려운 언어니까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오셔서 여기 구매하기 바로 다음에 엔터를 쳐서 줄 바꾸면서 줄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시고 다시 우리 쇼핑몰 와주셔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출되죠. 네. 자, 그런데 너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얘하고.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패딩, 마진 뭐 이런 거 너무 어려운 개념에 단순하게 한 줄만 띄는 거 알려드릴게요. 한 줄만 띄기 위해서 다시 올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하고 바로 여기 사이를 이렇게 다시 해서 브레이크 약자입니다. BR. 네, 이렇게 태그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요거는 진짜 많이 쓰이는 태그 중에 하나거든요. 태그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그 HTML 언어입니다. 그러면 한 줄 띄어라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눈에 이제 한 줄이 띄어져 있는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시게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치환 코드 활용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배너 넣어봤고요. 아까 우리 바로 구매라는 이름이 이렇게 구매하기로 바뀐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제가 여러분 이제 보는 방법이랑 위치 알려드리면 활용이 가능해요. 제가 이제 다 일일이 다 수정하진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구매하기 버튼을 조금 더 크게 늘리고 싶고 얘네 둘을 조금 줄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검사 버튼 누르셔서 요거 위치부터 확인해 주세요. 바로 여기 밑에 위치 나오죠? 이 위치로 가서 수정하시면 되고, 이제는 공부의 시간입니다. 위드 값이라고 하는 게 가로 길이에요. 가로 길이가 152거든요. 깜빡깜빡 해볼게요. 작아지죠? 얘를 152가 아니라 제가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작아졌죠? 그럼 구매하기를 늘려야겠죠? 구매하기로 갑니다. 가볼게요. 구매하기로 가서 제가 얘를 350으로 해볼게요. 350은 좀 크고 335로 해보겠습니다.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매하기를 좀 더 난 크게 보이겠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자, 또 활용해 볼게요. 상품명, 난 좀 크게 하고 싶다. 상품명, 보이시죠? 상품명에 마우스 올리고 또 검사하십니다. 딱 바로 보여지시게 되시거나 아니면 다시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오셔서 이렇게. 자, 상품명의 폰트 사이즈가 지금 18포인트로, 18픽셀로 돼 있어요. 자, 깜빡깜빡 해보면, 여기에 맞구나. 굿즈.css의 44번째 줄 가시면 되고요. 고치시면 돼요. 18픽셀 너무 작다. 25로 올려볼게요.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상품 상세 페이지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네, 마지막 이제 로그인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페이지 보시면 가끔 가다가 요거 색상 바꾸고 싶다. 요거 검사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제는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요거
백그라운드가 바로 배경색입니다. 깜빡깜빡하시면 아마 색상이 이렇게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색상을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바꾸면 되는데, 네, 바꿔지죠. 네, 바꾸면 되는데요.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이 두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사실 검사를 해서 위치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버튼 CSS 114번째 줄로 가십니다. 버튼점 CSS 114번째 줄로 우선 가세요. 가시게 되면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언어가 이렇게 가로로 쭉 나와 있는데 바로 밑에 짝꿍처럼 이렇게 오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마우스 올렸을 때의 규칙이에요. 여기에서 보시고 고치시면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로그인, 메인, 상세까지 조금 빠르게 어렵지만 조금 빠른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은 레이아웃 보시는 방법.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본과 상단과 하단과 스크롤 본문인지 네, 그 부분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CSS 문서 보는 방법. 요거 그리고 마진과 패딩으로도 간격 넓힐 수 있다. 또 하나는 웹 FTP와 네, 그리고 치환 코드를 활용해서 배너 교체, 아이콘 교체 가능하다. 요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